네, 오늘은 대내적인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한 내용 앞서서 일부에서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옵션 만기일과 관련한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까지 외국인 선물과 비차익 쪽에서 모두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를 놓고 보자면 수급이 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오늘 전반적인 동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만기일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매매는 소강 국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규모가 144억, 매수 규모가 4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순매매 개장 초반에는 순매수를 보이다가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순매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 규모 역시 115억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계절적으로 연말 연초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가 연초에 청산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연초에는 배당 노리고 들어왔던 부분들이 배당을 이미 확정지었기 때문에 빠른 청산을 통해서 조달 비용을 줄이는 그런 매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만기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1월 만기와 그리고 지난주 초반에 지수 하락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차익 잔고들이 청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한 만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조용하다. 차익거래도 상당 부분 청산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차익거래의 청산 환경과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노리는 그런 거래입니다. 선물을 매수했으면 주식을 매도하고 또는 주식을 매수했으면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강국이기 때문에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괴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괴리를 노리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에서 이점이 있는 금융투자 그리고 조달 비용에서 이점이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 차익거래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좀 단기 성향입니다. 좀 빠르게 치고받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좀 중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이용해서 합성 선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매매보다는 선물 만기, 동시 만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잔고가 1월 만기 때 청산됐고 그리고 지난주 지수 급락 과정에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대부분 다 단기 성향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차익 잔고가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만기 때 좀 조용하다라는 예측이 많았고 실제로 개장하고 2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조용한 차분한 만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에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옵션 만기일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이 합성 선물을 이용한 전략 활용 가능성도 낮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합성 선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통 현물과 선물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진행을 하는데요. 선물 만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조달 비용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옵션을 이용해서 합성 선물로 전환한다면 한 달 만에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청산할 수 있는 잔고들은 대부분 다 청산이 되었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합성 선물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선물을 이용해서 정석적인 청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합성 선물을 전환해서 오늘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은 극히 미미하다 아니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 수급 부담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옵션 만기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기일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점들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 파생 쪽에서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표는 미국 ETP 시장입니다. 미국 ETP 시장에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ETP에서 설정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를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이머징에서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머징 쪽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한국 비차익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머징 쪽에
쪽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는데요. 유럽 쪽으로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이머징 쪽에서는 좀 약세 또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 쪽에서는 좀 수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만기 이후에도 이런 글로벌 펀드 플로우라든지 글로벌 자금 동향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도 뭐 비차익 거래 방향성, 뭐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장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이러한 비차익 거래 방향성과 자신의 매매 방향을 좀 일치해서 좀 시장에 접목하는 그런 전략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규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